코로나로 힘든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진료 수가 1년에 4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진료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천주의 성요한병원 정신과 전문의 박상군 선생님을 만나서 이 사회 전반적인 정신의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천주의 성요한병원은 개원 50년이 넘는 광주 전남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시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데 피부과뿐만 아니라 정신과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우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은 아무래도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원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전달 물질 우리가 이렇게 익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좀 이렇게 고갈되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그런 면이 또 하나 있고요. 심리 사회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성장해온 어떤 과정 중에 부모와의 관계 아니면 중요한 어떤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했거나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어떤 현상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믿음으로 고착돼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비중이 상당한가 봐요? 지금은 그거는 계속 이제 연구되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하지만 이제 그 일반 그 쌍둥이 연구들 해보면은 일란성 쌍생아에서 한 40에서 50% 더 많이 발생하는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좀 다양한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네. 정신과에서는 치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약물적인 치료도 있을 거고 상담 치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우울증을 치료하시나요? 일단 우리 그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평가를 먼저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상담 아니면 간단한 어떤 훈련들을 좀 알려줘서 극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가장 많이 보편화된 게 약물 치료입니다. 오시면은 좀 세로토닌 시스템이나 노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도파민 이런 시스템을 조금 보충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개발된 게 뇌신경을 직접 좀 자극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RTMS라고 우리 뇌신경 세포도 하나의 어떤 신경 다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알기 쉽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브라운관 TV를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거 경험해 보시면은 TV가 잘 안 나올 때 코드를 뽑거나 아니면 퉁퉁 치면은 뭔가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경험을 해보셨나 보네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TMS라는 게 그런 어떤 신경 배열을 강한 자기장을 줘서 좀 이렇게 새롭게 배열을 새롭게 해서 조금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반추 생각이라고 계속 같은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막 맴돌이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다양한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런 치료법들도 많이 개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비약물적 요법 외에 이제 심리치료적인 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정신치료, 간단한 지지 격려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병에 대한 통찰을 알려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정신치료가 있고요. 요즘에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적당한 어떤 훈련을 받고 적당한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쉬운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도 쓰고 있고, 집단적으로 집단 치료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 자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훈련들, 또 요즘에는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서양에서 넘어온 훈련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양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음 챙김이죠. 그 명상 중에서도 집중 명상 있고 관찰 명상이 있는데, 관찰 명상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치료적으로 해서 다양한 치료 분야에 이제 접목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치료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치료법들이 다 다양하게 환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이제 좀 심화되고, 네. 우울증도 뭐 경증 우울증이 있고 중증 우울증이 있을 텐데, 네. 어느 정도의 우울증일 때 도저히 혼자서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전문의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커오면서 아주 짧은 기간 상당히 많은, 어떤 통계 보면 뭐 한 인간의 한 반절 이상은 우울증을 다 한 번씩은 평생 살면서 경험했을 거다. 네. 이렇게 추정하는 어떤 통계도 있을 만큼 보편화된, 심지어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우울감을 느꼈다고 해서 다르게 치료받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울감이 우리 그 신체의 어떤 자율신경계까지도 조금 침범했을 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져가지고 체중도 빠지고 뭔가 이렇게 체온 조절 좀 잘 안 되고 뭐 다양한 자율신경계의 어떤 교란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지속된다면 그때는 꼭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고요. 실은 이제 그 전에도 조금 본인이 이제 버겁고 힘들면은 조금 더 조기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간단히 오래된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상담 치료나 이렇게 연결하면은 조금 더 큰 심적 고생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침범이 될 때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이실 것 같고. 2020년에 코로나 위기로 자살 시도자 수와 자살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이러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충동적인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품어오는 건지, 이것도 이제 정신과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위 분들이 이걸 감지할 수가 있죠? 사실 어려워요. 네. 이게 저희들도 병원에서 치료자하고 어느 정도 이게 라포 관계가 좀 형성이 됐다 하는데, 막상 우리들한테도 이제 연락 없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차트 보면은 차트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한 70%가 넘었다는 어떤 그런 통계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보다도 조금 더 친밀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먼저 이렇게 좀 흘리는,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좀 더 이렇게 잘 관찰해서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뭔가 주변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나, 계속해서 과거에 이제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 불안 초조해하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때는 조금 더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도 오면 이제 평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심한지 어떤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감지를 하고 이제 전문의를 모시고 이제 네네. 상담을 네.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한 상담만으로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그 상담만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 환자의 여러 가지 보호 요인들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현실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보호 요인들을 하나씩 찾아서 계속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연습들 그리고 다양한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살까지 가는데 수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들이 이제 옆에서 민감하게 캐치해가지고 좀 알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적인 지지와 계몽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즘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나만 생각하고 네. 살다 보면 주위 분들을 그렇죠. 못 보살피는 것 더군다나 같아요. 코로나 때 서로 이제 소통도 적어지고 맞아요. 연결망 자체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외감, 외로움, 대상 상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치료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환자들의 사례들, 네. 뭐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예방, 치료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는 좀 부담이 돼요. 누군지 왜냐하면, 모릅니다, 저희는. 조금 본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살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살을 죽으려고 계획하고. 그래서 꼭 병원에 와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살짝 흘려요. 나 암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줘서 결국에는 술래잡기 하듯이 자기 방에 있는 어떤 자살 도구를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알아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연락해주고 가족들이 그걸 찾아서 없애고 이런 그 패턴들이 수없이 반복됐거든요. 마치 나중에는 내가 뭐 하나 싶을 정도로 무슨 게임하듯이 톰과 제리처럼 막 쫓기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도 거기 이제 너무 소진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이 환자분은 하나의 어떤 소통 방법이었어요. 자기한테 관심을 계속해서 그동안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런 관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으면서 그 과정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여튼 그 보호자하고 저하고 한라인을 뚫어가지고 막 새벽에도 뭐 연락해가지고 그 서랍 몇 번째 그 서랍에 있는 밧줄 있으니까 그거 치우세요. 칼 어디 있으니까 칼 치우세요. 약 어디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거 치우세요 해가지고 계속해서 술래잡기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견디다 보면은 우리 환자분이 언젠가는 자각이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충족감이 느꼈을 때가 언젠가는 와요. 그게 어떤 손님들은 뭐 짧게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손님들은 2, 3년 아주 오랜 기간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견뎌주느냐 관건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우리 손님들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성숙해서 그 언어를 말로 나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관심을 원해요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해요. 그냥 우리 감정에서 그 환자분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요. 가장 많은 감정이 어떤 거냐면은 분노, 화. 이상하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막 분노, 화가 막 일어나고 진짜 막 충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더 이상 안 보고 싶어서 충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무력감. 어떻게 해도 안 되겠구나. 근데 이 두 가지 감정은 본인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이런 불안, 초조하고 무력감, 짜증 이 감정들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결국엔 전달하려고 하는데 성숙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정, 치료자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는 이게 감정 배달 사고죠. 자기는 이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진짜 가족들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그 감정이 전달 안 되고 포기하게끔 하는 어떤 충동으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 환자는 더 이상 이렇게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도 민감하게 그거를 캐치 못하면은 그 배달 사고를 똑같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말 더 무만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네네네. 느낄 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고 보면 정말 주위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네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조금 함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신과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손님들, 환자분들이 나 정말 상담받고 치료받고 싶은데 정말 저희 가면은 크게 낙인이 하나 찍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어떤 낙오자가 돼가지고 평생 저 정신과 약만 평생 먹고 사는 어떤 미친놈이야 뭐 이런 극단적인 상상까지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병원을 찾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려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그런 계몽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손님들이 훨씬 더 낮은 문턱을 많이 인식하시고 많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그 오시는 분들 중에 제 체감상 한 10명 정도 오시면 한 3분 정도는 아직도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보장 철저하게 되고요. 지금은 약관만 잘 보시면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문이 많이 열려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진료를 여러분들 위해서 충분히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는 저희 이제 성용합병원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치료 그 모듈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지역 기반에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성요한병원 정신과 전문의 박상군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 시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